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유예와 함께 집값 잡기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돈줄을 옥죄는 등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웠던 그 법인에 대해서도 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해 역대급이라고 불렸던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주택담보대출 제한에서 빠졌는데요. 네.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법인도 개인이나 주택임대업자처럼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인이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가 169건으로 지난 1월에 비해 8배가량 많았습니다. 이런 꼼수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금융위원회가 칼을 빼든 겁니다. 자, 도대체 법인이 개인보다 얼마나 대출을 받기 쉬웠길래 이런 규제까지 나온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규제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었는데요. 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LTV도 70%에서 80% 사이로 개인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는 법인을 만들어서 아파트나 빌딩 투자에 나서는 개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매월 억대 매출로 유명세를 탄 한 어린이 유튜버가 95억짜리 빌딩을 살 때도 법인 명의로 75억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울러 그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도 제동이 걸린다면서요? 네,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에 갭 투자도 한몫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의 경우엔 지난 8월 거래 물량의 64%가 전세를 낀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정부는 9억 원 이상인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은 갭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 보증을 막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기존 전세 보증을 연장하거나 거주자의 전근, 부모 봉양 등의 사유엔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출 금리가 0.4%에서 0.5% 정도 더 비싼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 보증을 받는 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자금 출처가 수상한 그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그 집중 조사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40대가 차입금을 34억 원이라고 신고하고 또 10대 미성년자가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 돈 6억 원이 들었다고 신고하는 등 자금 출처가 수상한 사례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예. 이 같은 사례들을 잡기 위해서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국세청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기관이 합동조사를 벌입니다. 네. 집중 조사 지역은 가격 급등 지역인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그리고 서대문구 등이 되겠고요. 조사 대상은 거래 금액 중에서 빌린 돈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 계약서상 거래 금액을 낮추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위법 사례가 드러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권 등을 사고 판 것이 적발이 되면 경찰청에 통보가 되고 또 편법 증여는 국세청, 또 불법 대출은 금감원에 전달이 됩니다. 네. 이후에 해당 기관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